환경부 표적감사와 채용 특혜 의혹으로 검찰서를 받아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청와대를 향하던 검찰 수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수사를 권고함에 따라서 검찰은 특별수사단 구성 등 수사 방식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공수처법 등을 놓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부적절한 언행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자질 논란을 일으킨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어제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투기 의혹과 꼼수 증여에 대해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창원 성산 지역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정해졌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야합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가수 승리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지목된 강남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와 명의상 사장이 탈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매출을 올린 클럽 버닝썬의 탈세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과 한낮 기온이 어제보다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청와대 개입 여부를 수사하려던 검찰 수사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정권 산하기관 임원을 집중 감사해 사표를 받아내고 후임 공모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일괄 사직과 표적감사 혐의에 대해 새 정보가 인사수요 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수도 있다며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채용특혜 혐의의 경우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오랜 기간 후보자를 내정했던 관행을 볼 때 직권남용죄 구성 요건 가운데 하나인 고의성이 떨어져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범행 개입 증거가 명확하고 전직 장관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속 기각됐는데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예, 앞으로 조사 열심히 잘 받겠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청와대를 향하던 검찰 수사는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2명을 불러 조사하고 비서관 소환도 검토하는 등 수사를 윗선으로 진행하던 가운데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 일부에선 지난 석 달 동안 환경부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를 통해 상당 부분 청와대 개입 증거를 확보한 만큼 수사 차질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별장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뇌물 혐의부터 수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과거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도 수사 권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신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중간 조사 결과를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이 가운데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결론냈습니다. 이른바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하여 김학의에 대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혐의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12년 사이에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사위는 과거 검찰과 경찰 수사 때 계좌 추적을 하지 않았고
뇌물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윤 씨와 피해 여성들의 관련 진술이 있다며 돈을 받은 시기와 금액 등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2명 이상이 공모해 성폭행을 벌였다는 특수 강간 의혹은 이번 수사 권고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뇌물 의혹에 대해 김 전 차관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과거 사위는 경찰의 초기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무원, 경찰관 등을 조사한 결과 직권 남용 혐의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민정수석으로서 정당한 직무 수행을 한 것뿐이라며 수사 권고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온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넘겨받은 문무일 검찰총장은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검찰이 2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만큼 어떤 방식으로 재수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조치로 검찰 수사는 이미 공식화했습니다. 과거사위원회가 뇌물 혐의에 대해 먼저 수사를 권고하면서 공은 사실상 검찰로 넘어왔습니다. 법무부도 대검찰청에 권고 내용을 보내 신속하게 적절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수사 방식입니다. 현재 널리 거론되는 방안은 중간보고 없이 수사할 수 있는 특임검사나 아예 별도로 임명하는 특별검사 제도입니다. 하지만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특임검사는 수사 대상이 현직 검사에 한정되기 때문에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은 맡기기 어렵습니다. 법무부 장관 권한으로 상설특검을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여야 교섭단체가 특검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만큼 구성 과정에서부터 불필요한 정쟁이 예상됩니다. 남은 건 검찰의 자체 수사인데 과거 검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셀프 수사란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 자체에서 수사하되 별도의 특별수사단을 만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2015년 성완종 리스트 사건 당시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한 적이 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어떤 방식으로 수사할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자료를 보고 검토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언제부터 수사 착수하실 계획이신지요? 자료가 오면 자료를 보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빈틈없이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거센 가운데 5년 만에 세 번째 수사 착수를 앞두고 검찰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놓고 정치권도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연루 가능성을 거듭 제기하며 공수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김학의 특검을 수용하겠다면서 조건으로 드루킹 특검을 다시 하자고 맞불을 놨습니다. 조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의혹과 관련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공작정치, 황교안 죽이기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비호하기에 급급합니다. 스스로가 떳떳하다면 수사를 자청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민주당은 김학의 사건이 6년 만에 부활한 것을 고리로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사항인 공수처법을 서둘러 관철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입법사법행정의 고위공직자들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해서 그 사회가 더욱 투명해지고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매우 높다며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최근 특검청의 불법적 행위와 외압에 의한 부실 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들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높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김 전 차관과의 연루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그럴 바에는 김학의 사건과 함께 드루킹 특검도 다시 하자고 받아쳤습니다. 유사한 비리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특검을 하더라도 하고 또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하고 그게 공평하겠죠. 한국당은 그러면서도 공수처는 절대 안 된다며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수사권, 기소권 양날의 칼을 찬 민변 검찰청을 청와대 하에 두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념 편향 수사관이 진실을 구축한 사법풍의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에 열세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자신들의 공수처안을 민주당이 받아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계산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진정한 개혁 의지가 있다면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내용을 수락해야 합니다. 패스트트랙 여부는 민주당에 달려 있습니다. 6년 전 김학의 사건의 나비 효과가 정치권에 불어닥쳤습니다. 전국 주도권은 물론 공수처법과 나아가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각 당마다 계산에 분주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학의 전 차관 인사검증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더불어민주당 조웅천 의원은 성접대 관련 소문을 포함한 검증 보고서를 올렸지만 되레 질책을 받았었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당시 김학의 관련 성추문 동영상 풍문이 있는데 확인은 못했지만 사실이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가 올라가자 당사자가 아니라는데 자꾸 없는 사실을 갖고 음해한다고 질책받았다며 정확히 누구의 질책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의혹과 관련해 집요하게 따라붙으니 김 전 차관이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와 항의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7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검증대에 섭니다. 특히 과거 발언으로 논란이 된 대북관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이름이 개각 명단에 오르자 가장 먼저 과거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개성공단 폐쇄는 자해라거나 사드 배치로 나라가 망한다는 글을 SNS에 쓰고 기고문에서는 금강산에서 피격당한 박광자 씨 사망 사건이 통과 의례라고 말하는 등 대북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를 박근혜 대통령이 씹다 버린 껌에 비유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군을 방문한 것을 두고는 군복 입고 쇼나한다는 글을 남긴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그분이 자유인으로 사신 기간이 긴 탓인지 절도를 넘는 언동이 있었다는 걸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김 후보자와 가족이 최소 4차례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과 차명으로 부동산을 거래했다는 의혹도 주요 표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미루거나 여당이 증인 채택을 거부한 것을 두고 적반하장 인사청문회라는 비난이 터져나왔습니다. 부동산 2건에 대한 차명 거래 및 세금 탈루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후보자 처제를 이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했지만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장남의 한국선급 티켓 채용 의혹이, 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CJ 사회이사 재직으로 인한 이해관계 논란 등이 야권의 공격 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에서는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점찍은 가운데 여당에서는 청무위원을 교체하면서까지 철벽 방어 태세에 나서면서 김 후보자 청문회가 여야의 최대 격전지로 꼽힐 전망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이했지만 아직도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를 벗어나지 못한 주거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이들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도록 이러한 취약계층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새 채를 가지고 국토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자격이 되느냐. 청문 준비 과정에서 또 의원님들의 또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을 받으면서
다주택자 상태에서 지명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껴서 분당 아파트를 증여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네, 맞습니다. 증여는 장관이 되실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신 겁니까? 이제 뭐 늘 고민해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후보자로서 좀 떳떳하기 위해서.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세종시에 분양권이 있는데 2016년 11월입니다. 당시 차관이셨고요.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겁니다. 후보자님. 정말 어렵게 요즘 청년들이 집을 못 사고 있고 어려운 환경에서 돌파하는데 장관님들은 그냥 빚내서 쑥덕쑥덕 집 사고 또 그것이 가치는 오르고.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어제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다주택 소유와 자녀 꼼수 중의 의혹에 대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최 후보자는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은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여러 부족한 점, 특히 부동산 보유 등과 관련하여 질책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실거주 목적으로 비록 주택을 보유했습니다마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또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 등등을 감안할 때 정말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가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창원 성산 지역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 후보로 정해졌습니다. 여당 후보가 빠진 진보 보수 진영의 3파전으로 선거 구도가 재편됐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보 투표지 인쇄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창원 성산 지역 단일 후보는 정의당 여영국 후보로 정해졌습니다. 두 당의 단일 후보가 된 여 후보는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였던 이곳을 지켜내겠다며 필승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반드시 꺾고 승리하라는 창원 시민들의 마음이 단일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단일화의 최종 승자는 창원 시민들이 될 것입니다. 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는 이 지역에서 결정적 변수였습니다.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진보 진영 최초로 깃발을 꽂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부터 지금까지 보수 진영이 창원 성산 지역에서 당선된 건 단일화 협상이 무산돼 진보표가 갈라진 2012년 19대 총선이 유일했습니다. 여 후보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한 목소리로 이례적인 여당과 야당의 단일화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심판이 두려워서 위장 여당을 앞장 세우는 유권자 기만이자 이중대 밀어주기입니다. 허울 좋은 단일화 명목으로 정의당 후보에게 창원을 맡기겠다는 것은 당락 여부를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당의 책임 회피인 겁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두 당이 손을 잡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또 다른 진보 진영 후보로 지역에서 만만치 않은 지지세를 보이는 민중당 손석형 후보가 이번 단일화에서 빠진 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네, 포근해진 봄 날씨를 만끽하려니 불청객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치솟겠는데요. 나오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추위는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은 7.5도로 어제 아침보다 4도가량 높은데요. 낮에는 16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따뜻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풍이 불면서 서쪽 지역은 대기질이 양호합니다. 하지만 서울과 강원, 충북과 경북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점차 대기 정체가 심해지면서 전남을 제외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서울 16도, 광주와 대구 20도, 부산 19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온화한 봄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내일은 중서부 지역에, 모레에는 동해안에 비가 오겠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미세먼지까지 겹치면서 호흡기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고양리에 있는 공장에서 큰 불이 나 7억 원이 넘는 피해가 났습니다. 불이 난 공장 바로 옆에 가스 충전소가 있어서 더 큰 참사로 번질 뻔했습니다. 유충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이 난 공장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쳐 오릅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고양리에 있는 공장에서 불이 나 샌드위치 패널로 된 건물 등 9개 동이 탔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주민과 부근 요양원 환자들을 재빨리 대피시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2시간 20여 분 만에 꺼진 불로 소방서 추산 7억 6천만 원이 넘는 큰 피해가 났습니다. 다행히 공장 바로 옆에 있는 가스 충전소로 옮겨붙지 않아 더 큰 참사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서울 역삼동에 있는 상가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3층 사무실 내부가 타 소방서 추산 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전기 난로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오늘 새벽 충남 공주에 있는 분식점에 승용차가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20대로 추정되는 차량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상가에서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상점 내부가 타 소방서 추산 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40대 남성이 상점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는 목격자 말을 토대로 방화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에서는 재활용 의류 수출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공장 한 개동과 창고가 탔고 인근 야산으로 옮겨붙어 1650제곱미터가 훼손됐습니다. YTN 유충섭입니다. 오늘 아침 6시 20분쯤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해안도로 옆 바다에서 승용차 한 대가 물에 빠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사고로 차 안에서 20대로 추정되는 남녀 5명이 구조됐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바다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탑승자가 더 있는지 수색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미쓰비시 중공업의 재산을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미쓰비시 중공업의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해달라는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채권액은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4명분이며 금액은 8억 4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매우 심각하다며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가 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 상태를 해소하는 구체적 조치를 하지 않고 원고 측에 의한 압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일본 후생노동성 과장급 간부가 김포공항에서 음주난동을 부린 데 이어서 이번에는 후생노동성 산하기관 간부가 SNS에 한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혐한 글을 올려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연금기금 도쿄 세타가야 사무소의 가사이 유키이사 소장은 최근 트위터에 속국근성의 비겁한 민족이라며 한국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가사이 소장은 또 제1한국인을 한꺼번에 쓸어버리고 신규 입국을 거부하자는 글도 반복해서 실었습니다. 이에 대해 논란이 일자 가사이 소장은 일본 연금기구에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자신의 발언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주도했던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 공조를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은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성웅 특파원입니다. 비공개로 베이징에 도착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담당 특별대표. 우선 중국의 쿵시안유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중국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국 해운사 2곳에 대한 제재에 중국이 강력 반발한 만큼 이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朝鲜半岛问题，中方始终与有关各方保持着密切的沟通与接触。关于重要的一些往来，我们都会及时的发布消息。 비건 대표는 앞서 유엔을 방문하고 유럽에도 들러
주요국에 북한과의 협상 진행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 유지가 핵 포기를 끌어내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시켰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의 압박에 맞서 북한은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사격인 김창선 부장은 러시아를 일주일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의 장소와 일정 그리고 의전 조율이 사실상 마무리됐을 수도 있습니다. 북중러 3국 정상이 다음 달 중국에서 열리는 1대1로 포럼에서 만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북미 양측이 협상 분위기는 깨지 않으려 하면서도 큰 양보를 하지 않고 있어 팽팽한 긴장감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던 북한이 사흘 만에 복귀했습니다. 애초 철수를 할 때도 대화의 여지를 남기긴 했지만 복귀한 북한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요? 한현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상부 지시에 따라 철수하겠다며 연락사무소를 떠났던 북측. 하지만 과거와 달리 통신을 끊거나 우리 측에 대한 비난을 강화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연락사무소에 체류하는 것은 그거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북측의 태도도 연락사무소를 폐쇄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연락사무소를 유지하는데 불씨는 남겨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화의 여지를 남기며 떠나기는 했지만 북측이 사흘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전격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추가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적 메시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내에 북한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했을 거예요. 근데 동시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추가 제재를 하지 않겠다 하는 메시지가 왔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연락사무소 복귀의 명분이 생긴 거잖아요.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또 제재 틀 안에서 남북 관계를 진행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불만의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됐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일단 일부 인원이 복귀한 만큼 중요한 건 앞으로의 상황. 남북미 정상 간의 신뢰가 있고 더 나아가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공감 형성은 돼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싸움의 행국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강대강 기싸움을 벌이는 북한과 미국을 다시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러시아 스캔들 특검에서 자유로워진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은 민주당에 대한 반격에 나섰습니다. 국정 운영에서 운신의 폭이 커진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행보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 김희준 특파원입니다.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와 공모 혐의를 찾지 못한 채 막을 내리자 공모도 사법방해도 없었고 완전 면죄라고 환영한 트럼프 대통령. 이튿날엔 반역죄까지 거론하며 더욱 날을 세웠습니다. There are a lot of people out there that have done some very, very evil things, very bad things, I would say treasonous things against our country.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도 민주당과 진보 언론의 사과를 요구하며 일제히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It's not just that they reported and spread a slanderous, malicious lie, but they hoped for the takedown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특검 결과를 내세워 트럼프 탄핵 구도로 내년 대선에 승기를 잡으려던 민주당은 수세에 몰렸습니다. We have not heard for sure that we're going to get the whole report, and that's what we need to see. 특검 수사 보고서의 전면 공개를 계속 압박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실익은 크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 동력을 얻어 재선 가도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또 국내 정치적 짐을 벗은 만큼 북미 협상의 주도권도 바짝 쥐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추가 제재 철회를 내민 트럼프식 유화 손짓에 북한이 남북 채널 복귀에 호응한 것으로 읽히는 상황. 트럼프 대통령이 톱다운식 빅딜을 고수할 것이란 전망 속에 탄력을 받은 재선 행보에 비핵화 협상을 어떻게 활용해 갈 것인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와 명의상 사장이 탈세 혐의로 함께 구속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탈세액이 160억 원이 넘는데요. 탈세 수사는 이제 클럽 버닝썬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수 승리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지목된 강남의 대표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 씨. 회색 점퍼 차림에 포승줄을 맨 강 씨는 영장 심사를 받은 뒤 말없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아레나 승리 성적대 사실 아셨습니까? 탈세 혐의 인정하십니까? 혐의 전면 부인하세요. 법원은 자정 무렵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아레나의 서류상 대표인 임모 씨도 구속됐습니다. 강 씨는 바지 사장을 내세워 아레나 등 강남 일대 유흥업소 10여 곳을 운영해온 큰 손으로 꼽힙니다. 현금 거래를 통해 매출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162억 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강 씨를 제외한 바지 사장 6명만 탈세 혐의로 고발했지만 경찰은 강 씨가 실소유주로 범행을 주도한 것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슷한 수법으로 매출을 올려온 클럽 버닝썬의 탈세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버닝썬 이모 공동대표를 불러 조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버닝썬을 압수수색해 장부를 확보했는데 매출의 상당 부분이 탈세가 쉬운 현금이나 외상결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버닝썬에서 장부 작성과 관리 등 격리 업무를 총괄한 여성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경찰이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부모 살해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를 공개했습니다. 오늘 오후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데 얼굴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태껏 언론에 김모 씨로만 알려진 이희진 부모 살해 사건의 피의자. 지난 20일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으로 이동할 때도 머리부터 어깨까지 점퍼를 뒤집어 썼습니다. 범행 후 3주 동안 뭐 하고 계셨습니까? 제가 안 죽였습니다. 피해자들한테 할 말씀 없으세요? 억울합니다. 꽁꽁 가려졌던 김 씨의 얼굴이 곧 카메라 앞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다운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특강법에 나와 있는 그 요건들이 다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상황에서 피의자의 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신상공개위원들은 김 씨의 범행이 철저한 계획에 따른 범죄로 보이고 압수수색을 통해 혈흔이 묻은 신발을 압수하는 등 증거가 충분했기 때문에 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신상 정보 공개가 결정되면 수사 공보 규칙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의 실명과 나이를 공개하고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없애게 됩니다. 강도 살인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될 김다운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이동할 때 취재진 앞에 처음으로 얼굴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여론의 관심이 많고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많은 만큼 김 씨를 검찰에 넘긴 뒤 수사 결과를 따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유명 사립대학의 교수가 딸의 입시 준비를 위한 실험과 논문 작성에 대학원생 제자들을 동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교수의 딸은 여러 차례 연구과제 상을 받았고 명문 치의학 전문대학원에도 합격했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균관대 약대 A 교수는 지난 2016년 여름 자신의 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 동물 실험을 지시했습니다. 딸 B 씨의 대학원 입시 자료 준비를 위해서였습니다. 대학원생들은 역할을 분담해 3개월 동안 실험을 계속했지만 B 씨는 두세 차례 단순 참관했을 뿐 실험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한창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B 씨는 교환학생으로 캐나다로 출국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딸 B 씨는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보고서 등으로 각종 연구과제상을 수상했고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A 교수는 또 딸의 봉사활동을 대학원생에게 대신하도록 해 54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받고 사례금 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딸 B 씨는 연구와 봉사 실적 등을 대학원 입시 자료로 제출했고
명문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습니다. A 교수는 딸의 대학 입시에도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교수는 지난 2013년 당시 고3이던 딸의 국제청소년 학술대회 참가 논문 발표 자료를 대학원생에게 대신 작성하게 했고, 딸 B씨는 이 대회 수상 경력 덕분에 과학인재특별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는 대학 측에 A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고 업무방해죄와 강요죄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딸 B씨가 재학 중인 치의학대학원에 입시 때 부당 제출된 실적들을 전달하면서 규정에 따라 조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A 교수는 교육부 조사에서 관련 사실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재판에서 핵심 증인이 이 지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가 곧바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전 분당구 보건소장 이모 씨는 어제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이 지사가 지난 2012년 형 재선 씨에 대한 강제 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시대로 하지 않으면 사표를 내라고 하는 등 큰 압박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오후에 진행된 반대 신문에선 이 지사의 강제 입원 지시가 없었다고 대답해 곧바로 말을 바꿨습니다. 불법으로 공인중개업을 하면서 전세보증금 65억 원을 가로챈 자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집주인에게는 월세라고 말한 뒤 세입자에겐 전세 계약이라고 속여 돈을 챙겼는데 피해자 대부분은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에 결혼 예정인 29살 이모 씨. 결혼 자금이었던 전세금 5,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불법 중개업자인 47살 이모 씨 자매에게 부동산 계약 사기를 당한 겁니다. 신혼집도 알아보고 사실 식장도 예약을 해놓은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결혼 준비 진행을 못해요. 이 씨 자매는 집주인에게 월세 계약을 위임받은 뒤 세입자와는 전세 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챙겼습니다. 이렇게 5년간 170여 명으로부터 가로챈 돈만 65억 원에 달합니다. 이 씨 같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부근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들이었습니다. 범행은 자매가 챙긴 돈을 생활비 등으로 탕진하면서 발각됐습니다. 월세인 척 집주인들에게 꼬박꼬박 내던 돈을 못 주게 돼 결국 집주인이 세입자를 찾아갔고 서로 다른 계약을 맺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집주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 집주인 계좌에 돈을 입금해 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경찰은 상습 사기 혐의 등으로 이 씨 자매를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추가 피해자는 없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인천시 구의원이 담당 지역 경찰서장을 잘 안다며 술값을 두고 난동을 부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 12일 인천시 논현동에 있는 한 주점에서 남동구의회 소속 구의원 A씨가 술집 종업원에게 시비를 건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A씨는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불만을 제기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경찰서장을 잘 안다며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경찰서장은 A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최대 IT 업체 애플이 아이폰에서 콘텐츠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이폰의 판매가 부진하자 동영상 스트리밍과 신용카드 시장에까지 진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결합 제공을 애플보다 잘하는 곳은 없다. 팀 쿡 애플 CEO는 서비스 시장 진출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하드웨어 애플 TV를 소프트웨어 형태로 만들어 애플 TV 플러스란 유료 서비스로 내겠다는 겁니다. 선발주자 넷플릭스와의 정면 승부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이미 컨텐츠 제작에도 10억 달러를 투자한 애플은 스티븐 스필버그와 오프라 윈프리 등 유명인까지 동원하며 위세를 과시했습니다. 애플은 뉴스 유료화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200여 종의 신문과 잡지를 함께 제공하면서 한 달에 우리 돈 10,000원 정도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all of these magazines come to life in an all-new service that we call Apple News Plus. 금융 분야에도 깃발을 내걸었습니다. 전자지갑 서비스를 넘어 새로운 신용카드를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쓰기 어려운 포인트 대신 현금을 매일 되돌려 주겠다며 차별점을 자랑했습니다. By bringing together our hardware, software, and services, we're going to do all of this and so much more, changing the entire credit card experience. 애플은 이뿐 아니라 게임도 월정액을 내고 구독하는 방식으로 무제한 즐기는 서비스를 소개했습니다. 이날 발표는 당초 예상과 달리 새로운 하드웨어 소개가 없이 진행돼 서비스에 무게를 두고 싶어하는 애플의 변신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터키의 전신 오스만 제국에 대항한 독립전쟁을 기념하는 그리스 독립기념일 행사 참석을 위해 에게 섬으로 이동하던 그리스 총리 헬리콥터가 터키 전투기로부터 위협 비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섬으로 오던 중에 터키 전투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서 헬기에 바짝 접근한 채 항로를 방해했다며 이 바람에 우리 전투기가 출격해 이들을 가로막을 때까지 조종사가 헬기의 고도를 낮출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터키군은 위협 비행은 없었다며 그리스 총리의 주장을 반박했다고 관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독일 최대 허브공항인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현지 시간 25일 관제 관련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발생해서 66편의 이착륙이 취소됐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뿐 아니라 인근 지역 공항에서는 오는 28일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때까지 전체 항공기 이착륙과 관련된 관제 용량의 75%만 가동할 방침입니다. 쾰른 본공항과 슈투트가르트 공항, 뒤셀도르프 공항 등도 영향을 받습니다. 독일 국적항공사인 루프트한자의 경우 항공기 46편의 운항이 취소됐고 영향을 받은 승객은 4,500명에 이릅니다. 미세먼지 대책을 포함해 10조 원대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475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짰던 정부가 석 달 만에 추경을 거론하는 게 적절한지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초고농도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은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 감축에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도 추경 편성 필요성을 권고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이 중장기적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이례적인 경고와 함께 9조 원의 대규모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겁니다. 추경 편성 업무를 총괄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추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추경이 고려가 된다면 이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서 추경이 검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물가와 시중의 돈 흐름 관리를 책임지는 이주열 한은 총재가 추경 편성 필요성에 가세했습니다. 추경 지금 10조 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GDP의 저들이 한 0.5% 수준 될 겁니다. 아마 그쯤이면 물론 성장 제고 효과는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추경 편성의 명분이 약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미세먼지 추경은 1조 원 수준이면 가능하며 이미 올해 정부의 미세먼지 본 예산 규모가 2조 원대임을 감안하면 대규모 추경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 남북관계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추경 조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좀 풀어준다든지 이러한 조치가 따를 때 어떤 재정이 역할을 하는 거지. 바로 그런 부분들은 전혀 바뀌지 않고 돈만 더 투입한다 그랬을 때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지금 세수 부족 때문에 큰 충격에 빠뜨려질 수 있다. 정부가 추경을 밀어붙일 경우 미세먼지 대책과 함께 일자리 대책과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 성장 대책 등을 담은 예산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 집행에 혁신 경제 도약과 포용 국가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집행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 편성과 기금 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하며 이 같은 기본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일자리 창출과 생활 SOC 투자, 제2벤처붐 확산,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 등에 중점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 수는 1,1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혈압약 대신 전기 자극을 주는 것만으로도 혈압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정우 기자가 소개드립니다. 고혈압은 한국인 4명 가운데 1명이 앓고 있는 만성 질환으로 평생 약을 먹어야 하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 대신 한의학의 침 치료로 고혈압을 잡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 대구한의대 김희영 교수팀과 공동으로 특정 혈자리에 전기 자극을 주면 혈압이 떨어지는 효과를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평생 동안 이렇게 약을 드셔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그 약을 드시는 대신 전침 자극으로 혈압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한 것입니다. 연구팀은 약물 치료 경험이 없는 1단계 고혈압 환자 11명을 대상으로 심장질환과 혈압 강화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손목 주변 뇌관열에 전기 자극을 주었습니다. 전기 치료를 주 1회 4주 동안 받았을 때 수축기 혈압이 평균 155mmHg에서 140으로 떨어졌고 그 효과가 14주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기 자극 과정에서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이 활성화될 때 혈압이 떨어진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한의학의 침치료가 고혈압에도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밝힌 이번 연구는 고혈압 치료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혈압과 맥박 등 생체 신호 측정 위주인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기능을 치료 분야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손목에 차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상시적으로 혈압 관리를 할 수 있는 한의학적 방법을 개발하는 데 노력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한의학의 경혈 경락 체계가 생체 조절 시스템으로 인정받은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꽃샘추위가 물러가니 이번엔 미세먼지가 골칫거리죠. 오늘은 포근한 날씨 속에 대기가 정체되면서 먼지가 계속 쌓이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강원도, 충청과 영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까지 올라 있는데요. 낮에도 정체가 해소되지 못하고 전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미세먼지 보건용 마스크를 챙기셔야겠습니다. 낮은 때일은 4월의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16도까지 오르겠고요. 광주와 대구도 20도까지 올라서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하늘은 맑겠고요. 영동과 영남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메마른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게 시작합니다. 서울이 7.8도, 대구 5.8도, 부산은 벌써 10.1도, 제주는 13.4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이 16도까지 오르겠고요. 춘천과 청주 17도, 강릉과 안동, 대전과 전주 18도, 대구, 광주 20도, 부산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포근함 속에 내일은 경기 동부와 영서 지역, 충북 지역에 약간의 비가 오겠고 모레는 동해안 쪽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굿모닝 YTN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부지런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